오늘 영상 하나로 딱 5가지를 머릿속에 꽂아드리겠습니다. 초보분도 그대로 따라만 하면 이해되고 바로 손이 움직이도록 흐름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첫째는 초보도 거래가 가능해지는 코인 거래를 손으로 따라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식입니다. 셋째는 코인 거래할 때 수수료를 최대한 깎아먹는 꿀팁입니다. 넷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법입니다. 다섯째는 첫 거래에서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이랑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보기 좋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실전 단계에서 막히면 고정 댓글이 길잡이가 될 겁니다. 처음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곧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코인 거래를 연습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한 번만 흐름을 맞춰도 몇백만 원 단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복잡한 말 없이 아주 직관적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돈을 같은 시간에 묻어뒀을 때 차이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10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 금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1,0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이 된 지금 그 1,000만 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숫자로 보면 감이 바로 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정도 올랐다는 흐름이 있으니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도 보겠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2026년 기준으로 그 가치는 약 5,46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부동산은 서울 기준으로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흐름입니다. 자산이 늘긴 했지만 폭발적이진 않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수준의 막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숫자 하나로 분위기가 바뀌죠. 이 비교만 보셔도 판단이 빠른 분이라면 코인 투자라는 선택지를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과가 말해주는 구간이니까요. 더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돈 버는 판이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으로 붙어서 수익을 노릴 수 있고, 내릴 것 같으면 숏으로도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투자처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실력이라도 환경이 유리하면 버티는 힘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레버리지가 나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코인 거래에서 체감으로 제일 큽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10배 쓰면 운용 규모가 5천만 원으로 커집니다. 30억 이상 굴리는 분이라면 굳이 필요 없겠지만, 작은 돈으로 하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진입 버튼을 누르기 전에 어디에서 누를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이유가 감정이 아니라 기능과 비용에서 갈립니다.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가 막혀 있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50만 원이 있어도 5천만 원 규모로 승부가 가능해지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편이라 거래를 자주 할수록 차이가 누적됩니다. 단타는 특히 수수료가 성적표를 바꿉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라서 수익을 쌓을수록 체감이 커집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중에서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도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거래소 이름 찾느라 헤매지 않게 길을 깔아둔 셈입니다. 이제 수수료가 왜 중요한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기본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작아 보이지만 레버리지와 횟수가 붙으면 괴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20배 레버리지까지 쓴다고 가정하면 1회 거래에서 수수료가 22만 원이 나옵니다. 시작하자마자 체력이 빠지는 구조입니다. 하루에 10번만 눌러도 수수료가 220만 원이 됩니다. 수익을 잘 내도 수수료로 새는 돈이 커지면 결국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싼 거래소가 생존에 직결됩니다. 그럼 비교 기준을 정해보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 방식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까지 되는지, 그리고 원화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 이 5가지로 보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입니다. A 거래소는 0.01%이고 바이비트는 0.095%이며 비트겟은 0.06%이고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다음은 한국어 지원입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면 바이비트는 한국어 상담이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습니다. 초보일수록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레버리지도 보겠습니다. A 거래소는 200배이고 바이비트는 100배입니다.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입니다. 같은 매매라도 레버리지 범위가 넓으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원화 입출금입니다. A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정리되어 있고 바이비트는 불가능하며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귀찮음을 줄여주는 핵심입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가입 이벤트로 $100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수수료 최대 할인 설정이 무엇인지 전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흐름대로 따라오시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제부터는 매매의 방향을 잡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실력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롱과 숏 개념부터 깔끔하게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매수 쪽으로 베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올라타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해서 하락에 베팅하는 선택입니다. 롱을 잡아야 할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고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흐름이라면 롱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흐름이 위로 살아있을 때는 거스르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는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서 롱 쪽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어나면 시장 신뢰가 붙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생기니 롱 진입 판단에 힘을 실어줍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요인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됩니다. 이런 흐름이 잡히면 롱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입니다. 숏은 하락이 예상될 때 들어갑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지는 방향으로는 밀리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동평균선도 숏에서 중요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흐름이 꺾일 때는 근거를 쌓아야 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체크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곧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숏 진입 근거가 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 재료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를 활용한 기술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도구들이 있고
초보도 기준만 알면 판단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가늠하는 데 씁니다. RSI 수치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잘 보게 해줍니다. 단순히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도구로 근거를 만들면 롱과 숏 선택이 훨씬 안정됩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근거를 쌓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대로만 따라오시면 초보도 거래를 따라하는 방법부터 화제가 된 중학생 단타 방식의 핵심,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 AI 활용 단타, 그리고 입금 없이 $100로 시작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연결됩니다. 고정 댓글에 정말 알짜로 정리해둔 내용이 있으니 수수료 설정과 가입 이벤트 링크는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같은 실력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앞으로도 실전에 바로 쓰이는 좋은 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